오늘 이야기했던 것들 보면요. 첫 번째, 윤석열 정부에서 완화책을 쓰고 있지만 사실상 효과가 없고 효과가 있어도 문제, 없어도 문제더라. 두 번째, 미국에서 자이언트 스텝 들어가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나라 금리는 계속 오를 것이다. 그리고 세 번째, 금리는 12에서 15개월 이후 반영이 된다고 하는데 다음 달이 딱 12개월째다. 그때보다 금리 빨리 올리고 있어서 12개월이 아니라 이미 올해 초부터 반응하고 있었다. 다만 대선 효과로 잠깐 심리가 살아났을 뿐이지 5월부터 금방 다시 꺾이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것들까지 다 나와 있죠. 자, 그러면 이제 분양시장 어떻게 될까요? 지금 정부에서는 말씀드린 대로 규제를 열심히 풀고 있습니다. 특히 누구를 위해서? 집 가진 사람? 아니죠. 집 가진 사람들을 위해서, 1주택 서민을 위해서라면 종부세를 풀 게 아니라 재산세를 떨어뜨리도록 만들어야 되는데 종부세는 뚝뚝 떨어뜨리면서 6억 이하 주택에 대해서 재산세는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죠. 그럼 누구를 위한 거냐? 그렇다고 고가주택을 가진 사람들을 위한 거냐? 고가주택을 가진 사람들을 위한 거기도 하죠. 그렇지만 더 핵심적으로는 건설사들을 위한 거죠. 그래서 어떤 규제를 많이 완화를 해요? 분양 규제. 건설사들을 위한 정책들이 뭐가 나왔냐? 자, 6.21 대책에 보시면은 특히 그 분양 관련만 보는 거예요. 건축허가, 미분양 주택, 종부세 부담 완화. 그래서 미분양 주택에 대해서 5년간 종부세 합산 배제해서 어떻게 된 거예요? 거주 여부를 불문하고 세제 혜택 부여하고 종부세 완화해준다. 그 다음 분양가 상한제 거주 의무 완화. 5억 정도라고 해봅시다. 분양을 했어요? 그러면은 보통 여기를 들어가려면 DSR 뭐 계산해가지고 한 3억 정도가 필요하다. 요 정도 아파트를 분양을 받는 사람이라면. 그래서 한 2억 정도 대출 받아서 들어간다. 그런데 그 전에 LTV 40%면 요 정도였는데 DSR을 적용을 한다고 했을 때 이 사람이 대출이 1억밖에 안 나오더라. 그럼 요 1억은 어디서 구하냐? LTV 아무리 풀어줘도 DSR이 안 돼서 그럼 못 들어가게 되죠? 그러면은 요런 분양 단지들이 앞으로 저조할 수밖에 없죠. 특히 5억짜리는 이제 나오지도 않죠. 거의 더 고가들만 많이 나오고 있는데, 그렇다면은 이 사람이 들어가야 되는데 당장 잔금을 마련할 돈이 없어요. 못 들어가죠. 그러니까 뭐 풀어주는 거예요? 실거주. 전세 받으면 어떻게 돼요? 3억이 있는데 2억이 더 필요한데 안 되면은 전세 한 3, 4억 받아봐라. 그러면 잔금 걱정할 필요 없이 충분히 분양 받을 수 있죠? 전세 놓고서 내가 1억 더 모아서 한 5년이나 10년 뒤에 들어가도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분양을 받는 사람들이 생기더라. 왜? 잔금을 못 낼 줄 알았는데 낼 수 있는 길이 열렸으니까. 그러니까 저런 걸 풀어주는 거예요. 투기 과열지급 및 조정대상 지역 완화 했죠. 그래서 보면요, 어떤 것이 터지느냐, 주택 분양권 전매 제한, 이게 들어가 있죠. 5년 그리고 3년이죠. 소유권 이전 등기일까지, 혹은 5년에서 3년. 그러면은 전매 제한이 걸렸는데 해제를 하게 되면 전매가 가능해지죠. 전매가 뭐냐? 분양권 투기죠. 5억짜리 아파트 있다고 해봅시다. 자, 그럼 여기 계약금 5천에 중도금이 한 5천씩 2억 5천이니까 잔금 한 2억 5천 4번에서 한 6번 나오죠. 6번 나온다고 칩시다. 그러면은 3억 5천, 그래서 잔금 1억 5천 더 내고 들어간다. 그런데요, 계약금 5천 내고요, 중도금은 한 2번 정도만 내고 나머지는 대출로 때울 수 있죠. 그러면은 뒤에 2번 남겨두고 여기서 이렇게 내고 있어요. 요 기간 동안에 뭐 하는 거예요? 프리미엄 붙여서 5억짜리를 얘가 6억으로 오른다. 그러면은 20% 오른 것 같지만 분양권 투기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여기가 4억 5천이니까 1억 5천에 팔 수 있다. 나 5천 줬는데 수익률 200%. 이런 식으로 투기가 들어가는 거죠. 그러면은 아까 이야기한 대로 수요는 늘어나고 실수요도 늘어날 수 있죠. 실수요인데 DSR에 잔금 막힌 사람들 늘어날 수 있죠. 그리고 분양권 투기 수요 늘리고, 건설사들이 혹시나 그 상황에서 할인 분양 내줄까봐 완화해주고, 정책들의 일관성이 보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전에 다 이렇게 된 이유가 미계약이나 미분양이 늘었죠. 마피의 할인 분양. 서울에서 할인 분양 또 두 번째 나왔죠. 줍줍도 없어서 분양가 깎는다. 줍줍이란 표현 쓰지 마라. 무순위 청약. 무순위 청약이 뭐예요? 1순위 미달, 2순위 미달, 줍줍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 미달이에요. 미달. 미분양 20%, 전국 20% 늘어나고, 서울은 한 달에 2배 늘어나고요. 지금 서울마저 9곳 중에 6곳이 계약 미달이다. 그러니까 푸는 거예요. 건설사들 살리려고. 그래서 보면은 고분양가, 금리 인상, 줍줍 옛말이다. 미달, 분양가 높고요. 금리 인상 때문에 힘들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요. 지금 분양이 힘들어진 거는 금리 인상보다 더 큰 게 있죠. 그게 뭐예요? DSR. 왜? 2021년까지는 DSR 1단계는 적용이 됐지만 21년 6월까지 뭐였어요? 이전에 분양을 받은 사람은 잔금 낼 때 21년 5월에 분양을 받았어요? 3년 뒤에 24년 5월에 들어온다고 해봅시다. 그러면요, 그땐 DSR 규제가 3단계까지 들어간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DSR 규제는 분양 받을 시기로 하겠다. 그러니까 DSR이 적용이 되죠? 그럼 잔금 때 낼 수가 있느냐?
그러면 잔금을 내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대출 받아서 내고 내가 실거주로 들어가는 거. 두 번째는요, 전세 놓는 거. 근데 문제는 요 대출이 DSR에 막혀서 안 나온다. 그러니까 전세 받으라고 지금 풀어주는 거예요. 전세만 들어갈 수 있느냐?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예전에 이런 경우 있었죠. 남편이 있고 아내가 있는데 남편 명의로 집을 사고 아내 명의로 전세를 들어간다고 해서 혼인신고 안 하고, 그래서 전세자금 대출로 많이 받아가지고 갭투기 형식으로 집을 샀다. 그런 것도 가능해지죠. 왜? 전세에는 DSR이 적용이 안 되니까. 그러니까 지금 전세 푸는 거예요. DSR 피하려고. DSR을 왜 강화하느냐? 가계부채가 폭등했으니까 터지게 생겨서 문제고, 우리나라에만 있는 전세제도 플러스 부동산 불패 심리, 그리고 규제 완화, DSR 적용 너무 늦어졌죠? 이것 때문에 가계부채가 폭등을 했는데 이 와중에 DSR 완화를 못하니까 50년 주담대하고 최저임식도 40년까지 적용하게 만들고 청년층 미래소득하고 이런 짓거리 하고 있는 거고, 전세 풀어주고 있는 거다, 분양시장에. 그러니까 실거주 요건 완화한 거죠. 실거주 의무 완화. 이게 8월 전세 대란을 위해서 풀었냐? 8월 전세 대란은 이미 없었어요. 그거는요, 인수위원회 비공개 회의 내용에서도 나와 있었다. 그런데 쉬쉬하고서 8월 전세 대란, 임대차산법 폐지해야 된다, 이런 여론만 만든 거고. 왜? 웬만하면 정치 얘기 잘 안 하려고 하는데, 윤석열 정부에서 지금 얘기 제일 많이 나오는 거는 문정부 까기죠. 그러니까 문정부의 유산은 잘한 거든 잘못된 거든 다 까고서, 왜냐면 정권이 그렇게 창출이 됐으니까. 다른 대표라면 모르겠는데 그런 식으로 창출이 된 거잖아요. 다 지금 흔적 지우기 들어가고 있는 거고, 그 중에서 가능한 거는 빼돌리고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2사 대책이나 3기 신도시 같은 경우는 윤석열 정부 250만호 공급 계획. 공급은 윤석열 정부에서 했다. 이거는 다 원래 문재인 정부에서 나왔던 정책들인데, 그러니까 3기 신도시 사전청약 왜 밀렸어요? 윤석열 정부 공으로 돌리려고. 완화책 하면서 떨어지면요, 역시 완화가 집값을 떨어뜨리는 거다. 언론 입장에서 나쁠 거 없습니다. 역시 완화가 집값 떨어뜨린다. 앞으로 완화책 더 부추길 수 있고, 그 다음에 올라가게 되면요, 집값 올라간다. 완화해서 지금 분양받고 지금 집 사라, 이런 여론 만들 수 있잖아요. 반대로 근데 정부 입장에서는 좋지가 않죠. 양쪽 다 지금 지지율을 잃고 있는 상황이니까. 근데 지금 보면 입주율 계속 떨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언제 기점으로요? 아까 말씀드렸죠? DSR 적용. 서울도 슬금슬금 떨어지고 있죠. 전국도 슬금슬금 떨어지고 있다. 그리고요, 뭐 때문에 떨어져요? 세입자 못 구해서. 그러니까 잘 생각해보세요. 지금도 세입자를 못 구해요? 앞으로도 계속 구하기 힘들겠죠. 왜? 얼마 전까지만 해도 전세 대란 난다 이 난리였는데 금리 올라가면서 전세 이자가 월세보다 센데 내가 왜 전세를 살아야 돼? 세입자들 다 월세로 돌리고 있죠. 내가 돈이 많아서 전세를 들어간 사람이라면 모를까. 그래서 예금해놓는 것보다는 전세 들어가는 게 저렴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전세를 들어가겠지만, 대출 받아서 전세 들어가는 것보다는 그냥 월세 사는 게 낫다, 이런 사람들은 저금리 끝나면서 돌아가고 있죠. 전세 대란 안 나죠. 그런데 전세로 잔금 치를 수 있도록 정부에서 도와준대요. 대출 받지 말고 전세 놓고 들어가. 그거 믿고 전세를 놓으려고 하면 어떻게 되죠? 잔금 못 낸다. 근데 연체이자 최소 6.5% 이상은 나오는 거는 알고 계시죠? 앞으로 금리 인상에 따라서 연체이자는 더 빨리 올라갈 거다. 대출보다 연체이자가 훨씬 세죠. 그리고 오히려 송파 이런 데 뚝뚝 떨어지고 있다. 매물 쌓이고 있고. 떨어졌는데도 불구하고 매물 쌓이고 있다. 매물 늘어나고 있고 신축 아파트에서도 세입자 못 구하고 있는데 전세 놓게 해주면 뭐가 좋아져요? 그게 되겠냐? 그런데도 계속 청약 잘 된다, 이런 이야기 하고 있죠. 소형 아파트는 잘 된다. 똘똘해진 강남은 잘 된다. 분양 노려라. 높은 청약 경쟁률 노후 아파트 많은 데서 여승광대 아까 이야기 나왔던 거, 에코 델타시티 막 80대 1 나오고 있다. 소진하려고. 이미 망하고 있다. 청약 불패 서울도 뭐가 나왔다? 할인 분양. 그래서 어디서 나왔어요? 자, 공릉동의 대단지 아파트. 현금청산재산 조합원 보유분 등 재건축 조합이 가지고 있던 12가구를 뒤늦게 분양을 했는데 가격을 할인해주고 있다. 그 전에 수유 팰리스, 거기서도 할인 분양 나오더니 이번에는 현금청산 대상이라고 해서 조합원 보유분, 즉 뭐예요? 미분양분, 회사 보유분이라고 하죠. 보류지라고도 하고 뭐 이런 식으로 하고 있는데, 요거 안 팔리니까 깎아서 팔고 있다는 거죠. 한국구 아까 이야기한 대로 분양가 낮추고, 미분양 물량 688가구. 688가구 가지고 뭘, 서울에 아파트가 몇 개인데 고작 688가구 가지고. 근데 이게 생각보다 크다는 거죠. 서울 부패가 아니다, 깨졌다. 2019년 3월에요 이거는요, 한 단지에서 완전히 쏟아져 나와서 그렇죠. 광진에 있는. 그때 다음으로 많다. 청약 경쟁률이요 82% 급가. 거기다가 문제는요, 이 미분양이 맞아요? 아니에요. 미분양 숨기고 있다. 지금 청약 받아라 하면서 또 한 가지 프레임 잡는 게 뭐예요? 물가 치솟는다. 건설사들 재료비 때문에 죽으니까 분양가 올라갈 수밖에 없다. 건설사가 뭐라 그래요? 물가 치솟으니까 건설사들 발 뺀다, 이런 이야기 나오고 있죠. 물가 치솟아서 발 빼는 거예요? 아니에요. 건설사들은 지금 분양시장이 좋지 않기 때문에 발을 뺀다. 그래서요, 글로벌 금융위기 터지고 MB 정부 때 인허가가 굉장히 줄었어요. MB 정부 때
공급이 제일 적었는데 집값은 떨어졌죠. 왜? 진짜로 집값이 올라가는 시기에는 진짜 안 오를 것 같은 지역도 막 사람들이 비싸게 사주니까 미분양 걱정 없이 마구마구 짓는 건데 지금 미분양 걱정이 너무 심하거든. 할인 분양도 많이 되고. 그런데 막 이런 것 때문에 영업이익 마이너스고 뭐 아껴야 한다고 하고 뭐 화물연대 레미콘 철근 노조의 막 파업이랑 노조 문제고 원가 올라서 문제고 건설사 죽는다. 그러면서 막 분양가 더 오른다고 하죠. 이주비등 이자 해가지고 막 4% 인상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막 더 올라가야 될 것처럼 계속 이야기하죠. 역부족이라고 하면서. 근데 잘 보시면요. 레미콘 운송비 인상이 건설업종 실적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다. 그래서 원가의 재료비의 비중은 30%고 레미콘 시멘트의 비중은 15% 미만이다. 그래서 100% 건설사에게 전가된다고 해도 0.2%포인트에 불과하다. 비판적으로 기사 내는 곳이 없죠. 지금도 기사 제목을 보면 어때요? 건설업 실적이 나아질 것이다. 그러니까 실적을 이야기할 때는 재료비 얼마 안 돼요. 그런데 분양가 올리는 걸 이야기할 때는 재료비 때문에 올려야 돼요. 이 새끼한테 입만 벌리면 거짓말이 자동으로 나와. 거짓말이 자동으로 나오고 있다. 안 죽어요. 실질 원가는 이 정도다. 물론 이거는 토지비 제외하고 짓는 아파트 가격이죠. 여기서 토지비를 붙여서 원가가 나오는 거고 거기서 이익을 어느 정도 건설사도 붙여야 되겠죠. 어쨌든 얘네도 벌긴 벌어야 되니까 여기서 조금 붙이는 거 그 정도는 이해를 하겠다. 그런데 원가 안 까고요 분양가 올리려고 하는 거예요. 원가 보면 저렇게 답 나오죠. 결국에는 뭐 하는 거예요? 분양가 올리려고 술책 부리는 거다. 분양가 올리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올라갈 거니까 지금이라도 사야 되지 않나 이 심리 만들려고. 하지만 지금 상황은 어떻다? 망했다. 결론 분양 관련 규제 완, 분양가 상승 여론 조장, 그 다음에 앞으로 청약 계속 잘 될 것 같은 청약 경쟁 가속 여론 조장 이런 것들 만들고 있는데 그렇게 하면서 건설사들 지금 나팔수가 돼주고 있는 거고 정부 역시 건설사들 편들어주고 있는 건데 실제는 어때요? 입주율 감소, 전세, 매물 증가함과 동시에 이게 미입주 사이로 바뀌고 있다. 그리고요 할인 분양 시장, 그 다음에 침체, 가속. 이 핵심은 뭐다? 금리 인상보다 DSR이다. 근데 DSR이 풀 수가 없다. 그래서 앞으로 예전 같은 분양시장 나올 가능성은 굉장히 적다. 갑자기 막 여력이 엄청나게 늘어나서 경제가 엄청 좋아져서 사람들 돈 벌 여력이 늘어나지 않는 이상은 이제부터는 소득 대비로 대출을 해주기 때문에 예전처럼 묻지마로 들어갈 수가 없다. 잔금 생각해보면. 마지막에 전세를 통해서 잔금을 낼 수 있도록 유도하려고 하고 있는데 지금 입주 아파트의 미입주 사유가 가장 큰 이유는 전세 못 구해서이고 안 통한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전세가는 지금 금리 인상으로 하락 추세로 가고 있다. 그러면 지금 분양 받으면은 결국에는 비싸게 팔려면 내 다음 사람이 받아줘야 되는 거고 내가 거기서 살려면 돈 낼 수 있는 여력이 돼야 되는데 둘 다 안 되고 있는 상황이죠. 둘 다 힘들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분양시장이 잘 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뭐 심지어는 우리처럼 하락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뭐 로또 분양이니 뭐 하면서 막 조금만 싸게 나와도 분양 받으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되겠어요? 안 됩니다. 지금 역대급 고점이기 때문에 앞으로 정상화 되려면 한참 남았다. 지금 분양가는 정상화된 가격보다 훨씬 더 비싸다. 이 점을 염두에 두고 생각을 하시면은 이런 거 있죠. 원래 정가 15,000원인데 마트 같은 데서 2만원 붙여놓고서 20% 할인, 뭐 15,000원도 아니야. 12,000원짜리인데 20% 할인해서 16,000원에 팔고 있어요. 할인하는 것처럼 보이죠? 이런 거에 속지 마셔라. 지금 딱 그런 상황이다. 분양 시장이. 그리고 이미 할인 분양 나오기 시작했으면 끝물이다. 기다리시면 앞으로 더 저렴하게 나온다. 왜냐면 건설사가 손해보는 게 아니라 엄청난 이득을 취하고 있는데 원가 공개를 하지 않으면서 여론만 조장하고 있을 뿐이니까 앞으로 더 할인할 여력 많이 남았다. 싸게 나올 여력 많이 남았고 그러니까 기다리시면 된다. 쫄리는 건 우리가 아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